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통합수능으로 치러지면서 그에 따른 인문계열 학과들의 백분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수능 과목들이 정해져 있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수학에서의 미적분 기하 과목과 과학 과목을 선택했어도 인문계열 학과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탐구를 응시해도 자연계열 학과로는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확률과 통계, 사탐을 응시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콘텐츠는 통합수능 이전과 그 이후의 백분위를 비교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이후 경희대학교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서 각 학과마다 최종 등록자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먼저 수능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탐만 응시가 가능한 자연계열 학과들과 그렇지 않은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을 분리했습니다. 먼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리고 탐구에서 사회과학을 모두 허용하는 인문사회 계열학과 중 등록자들이 수학과 과학에서 각각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과탐을 가장 많이 선택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보다 과탐을 응시한 학생을 확인하려는 이유는 인문계열이어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지만 인문계열에서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은 거의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과탐 응시자가 가장 많은 학과를 보시면 그 학과가 바로 빅데이터 응용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사회 과목도 허용되지만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만 등록을 했을 정도로 인문계열 학생은 전무했습니다. 과탐을 선택한 학생 중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도 92.3%나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응용학과를 들어간 학생들은 거의 이과 계열 학생이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과탐 응시자가 많은 학과별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응용학과 다음에 자율전공학부, 의상학과, 국제학과, 회계세무학과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이과 침공이 덜한 학과를 말씀드리면 사학과가 과탐 응시 인원 15.4%로 전체 모집 인원 40명 중 6.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학과 과탐 응시 인원 15.4%로 전체 모집 인원 37명 중 5.7명, 러시아과 과탐 응시자 20%로 전체 모집 인원 38명 중 7.6명이며 그 다음으로 철학과, 영어영문학과, 스페인어학과 순이었습니다. 이과 계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학과는 빅데이터, 자율전공, 정치외교, 회계세무 같은 계열이 강세였으며 반대로 어문 계열로는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차 지원이 허용되기 전인 2020학년도, 2021학년도와 교차 지원이 허용된 후인 2022학년도에 경희대학교 최종 등록자 100분위 70%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100분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각 응시자가 같은 원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분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2022학년도 수학 등급 컷을 보시면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이 원점수 90점이고 100분위가 96이지만 미적분 1등급의 원점수가 88점인데 100분위는 96입니다.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에 비해 2점이 모자라지만 100분위가 같은 96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적분 응시자가 확률과 통계 응시자에 비해 같은 점수 혹은 더 낮은 원점수를 받았어도 표준 점수는 더 높게 나올 수 있고 100분위는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미적분을 응시하고 같은 원점수를 받았어도 확률과 통계 응시자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100분위가 비슷한 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에 따라 100분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국수탐 100분위 평균을 보겠습니다. 인문계열부터 보실 텐데요. 파란색이 2020학년도고 오렌지색이 2021학년도입니다. 여기까지가 통합수능 이전 세대이고 100분위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녹색인 2022학년도의 100분위부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희대학교의 100분위가 90 초반에서 형성이 되었으나 통합수능 이후부터는 인문계열 100분위가 80 중후반으로 쭉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00분위를 떨어뜨린 주범이 어떤 과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를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제학과, 미디어학과,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같은 학과에서 2022학년도의 백분위가 다소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인문계열의 수학 백분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어문계열의 경우 백분위가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2개년 백분위 평균은 90 초반에서 형성되었지만 2022학년도 백분위는 70 후반이거나 80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22학년도에 이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미디어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의 경우엔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평균 백분위 90 후반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형성되지만 2022학년도에는 90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열 탐구 백분위 역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수탐 백분위 평균을 떨어뜨린 것은 결론적으로 수학과 탐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경희대학교 인문계열 평균 백분위를 확인하고 합격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 수능 응시 예정자가 2022학년도 미적분과 과탐 응시자가 많았던 회계세무학과의 수학 백분위 92%를 보고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수능의 여파는 경희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 주요 대학까지 확장해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백분위 평균을 더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먼저 인문계열을 확인해 보시면 평균적으로 2021학년도에 비해 2022학년도 백분위가 전체 89.8%에서 86%로 감소했습니다. 국어는 90.7에서 89.7%로 1% 감소했지만 수학에서는 90.1에서 82.8%로 무려 마이너스 7.3%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탐구에서도 87.2에서 82.7%로 마이너스 4.5%가 감소해서 인문계열의 백분위 감소는 경희대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국수탐 백분위가 가장 많이 떨어진 학교 순으로 보면 단국대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서 마이너스 6.7%, 연세대가 마이너스 6.1%,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감소폭이 없던 학교는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과 학생들의 문과계열 학과 침공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2024학년도부터 이과계열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수학 과목 미적분 기하 필수 응시 조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 각 대학이 발표하게 될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선 나머지 주요 대학에서도 필수 영역 지정을 없앨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전 이게 문과 침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확률과 통계를 응시했던 학생이 미적분을 응시했던 학생들보다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는 현재 수능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이과 학생들에게 밀려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의 인문계열 학과가 합격 가능성이 없어서 하향해서 내려쓴다고 한들 그 하향해서 내려쓴 대학교에서도 인문계열 학과로 지원하려고 할 테지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하려고는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문과 계열로 교차 지원해서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받게 되면 크게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과 침공이 많았던 정치외교학과, 미디어학과, 회계학과 같은 곳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때 사탐 수업을 듣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무리될 수준의 영역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입결 등급이 비교적 낮은 자연계열의 학과인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문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수학에서의 심화 과목인 기하, 과탐 과목을 배우게 될 텐데 누가 문과 계열 학생이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다시 예전처럼 인문계열 학과에서 수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탐을 필수 응시로 해야 하는 조건을 만들던지 2025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에 맞춰 대대적인 수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지난 2022학년도 정시 백분위 발표가 난 지난해 6월부터 쭉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2023년 4월 말에 발표하게 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토대로 문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새롭게 개정되는 안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이 바뀔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